3월 8일 대구의 큰장에도 지축을 흔드는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잡혔습니다. 구심점이 많이 또 와야 되지 않았을까 걱정도 좀 돼요. 157명이 잡혀서 67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 이게 주도하신 분들은 사실상 다 잡혔다고 볼 수 거의 있는 거죠. 전부 전원 체포됐다고. 이 시위에 주동 역할을 했던 교사, 개성학교 학생들, 대구고보 학생들, 신명학교 학생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게 되면은 보통은 이렇게 좀 이제 숨어들거나 또 추적당할까봐 도망가거나 하는데 좀 우리 민족이 이제 피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연결되는 걸 네. 보면. 체포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틀 후에 다시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이제 그 남문 박시장 또는 이제 덕산정 시장이라는 곳에서 3월 10일 날 만세 운동을 이어가면서 대구 만세 운동이 3월 8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징검다리 예. 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서문시장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니 3월 10일 날 남문박 시장에 시장 열리면은 이거 굉장히 이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위를 하니까 막 이 시위는 됐는데 바로 제압이 된 이런 경우입니다. 경상북도 여러 지역에 기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체포되지 않은 분들이 그 개성학교 또 대구고보 학생들이 이제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고향에서 이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의 3.8 시위는 5월 초순까지 이어진 대구 경북 지역의 이 3.1 만세 시위의 하나의 그 선구가 됐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각 지역에서 만세 시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계나 학생들은 많이 체포가 됐지만 아직 한 집단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 바로 집단? 이제 불교계입니다. 당시 이제 그 동화사에 부설학교인 지방학림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불교계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한 종교계의 한 축으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님. 네네, 한용운 선생님 예. 불교계 대표였죠. 윤석조라고 하는 학생이 그 3.1 운동을 피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되고 친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방 학림 학생들이 세 번째로 3.1 만세 운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현재 지금 대구 시내에는 잡혀간 사람이 다 잡혀간 상태에서 그 불씨가 이렇게 이제 꺼지는가 싶은데 다시 탁 불이 붙어서 그 김수길, 이종식, 이영식 등의 개성학교 학생들이 이 철시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3월 31일 날 대구 시내에 조선 상인들의 철시를 유도하는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상인들의 동참을 이제 이끌어내게 되죠.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형태로 아침이 되면은 시장의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가게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일종의 파업. 이 파업은 평양, 서울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아직 그런 철시투쟁이 일어나질 않았는데 당시 개성학교 학생들로서 3.8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가 체포를 피해서 고향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심 인물이 김수길이라는 분인데
고향이 선산이에요. 선산에 가서 선산의 만세 시위를 일으킵니다. 다시 거기서 체포를 피해서 대구로 내려와요. 체포 안 된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3.1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건가. 이걸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서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이 경고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동정 표시 경고문 김수박 작가님이 당시 그 학생이 또 되어보시겠어요? 감정이입을 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된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조선인 된 자는 결사로서 조선 독립의 목적을 관철시켜야 되며 잠시만요. 경고문인데 교수님 이 정도 톤 괜찮습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장난할란다. 좀 더 강하게 18 학생의 이미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고 혹은 옥중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모름지기 동정을 표시하고 내지인과의 장사 거래를 정지하라. 불응하는 자가 있으면 흉포한 수단에 호소하겠다. 자기 가게도 아니고 남의 가게 예. 절시하라는 거. 참여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뭐 18, 9 정도밖에 안 되는 고등학생들이 쓴 경고문, 호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호소에 이들이 이제 감응을 하면서 4월 2일 철시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군인 경찰들이 너무 크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길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오후 1시까지 문을 닫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 특징이 끝이 나면 또 해요. 그렇죠. 끝나지 계속 않아요. 하는 거예요. 네. 4월 2일 날 한 80호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그때는 개점한다면 며칠 내에 방하하여 그 상점을 태워버리겠다. 좀 무시무시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미 이때도 그 상인들 자체가 되게 주체적으로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상권이라는 것은 자본력 싸움이잖아요. 네. 일본 상권은 상인들은 전부 일본의 이 거대 은행들의 지원을 적극 받으면서 들어와서 단기간에 대구의 상권을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쌀, 옷감을 만드는 이제 이 면포 시장인데 이 면포 시장은 원래 선문시장 상인들의 그 중요한 한 수입원이었죠. 그런 1910년대 일본 상인들이 그걸 다 주도권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미 서울, 평양 주요 도시들에서 철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찰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런 철시 투쟁이 못 일어나도록 와서 협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상인들은 한번 자기들의 저항 의지를 표현해 보고는 싶은데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동정경고 표시문이 이 학생들에 의해서 막 배포가 되고 전달된 거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그렇죠. 격일까요? 우리 이거 안 했다가 이게 지금 상점 다 불탈 수도 있었어. 했다 하는 형태로 2번의 철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정말 협박이 겁났으라기보다는 자신들도 한번 강력하게 저항 의지를 그 실력으로 드러내보고 싶은데 그 기회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철시 투쟁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고문이 좀 그 면피할 수 있는 좀 역할을 좀 한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좀 지혜롭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처음에 3.1 운동은 그 파리 강화회의를 겨냥한 일종의 좀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만세선언, 독립선언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립선언 만세 시위가 파리 강화회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3월 중순쯤 가면 거의 다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3.1 운동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시위의 중심 공간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갑니다. 파리 강화회의와 연계해서 우리가 만세 시위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식 자체가 잘 공유되질 못하고 15년 가까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던 데 대한 그 울분, 네. 일본의 식민 통치에 전면으로 저항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본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형태의 시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학 농민 전쟁 때 농민들이 많이 활용했던 그 저항 방식들이 3.1 운동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식민지 압제에 대한 수탈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항거 형태를 띠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이 진압도 점점 더 이제 잠폭해져 가지고 예. 뭐 발포를 하고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는 이런 사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게 3월 20일 이후의 3.1 운동입니다. 민중이 예. 불이 붙어버리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도 속수무책이죠. 예. 막 부마 항쟁 그럴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밀어버릴까 하니까 이제 당시 정보부장이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고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상 보면 지도부는 잡혀가고 있지만 민중의 불이 붙은 거예요.